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집단 지성의 끝판왕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문재인 2년 대한민국 철거 작업만 했다. 대한민국 해체반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자체가. 문인선님께서 꼭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문인선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적어서 미안하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네. 정말 저희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2,000원, 이 3,000원, 그리고 18원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무조건 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2년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내내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문재인 2년을 한마디로 우리 안영환 원장은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국가의 붕괴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네. 국가에. 근데 국가의 이제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정책 교과서 나온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의 일체성. 네.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성원들, 내가 그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이 네 번째 일체성 가장 중요한데, 이 일체성을 완전히 깡그리 차버리고 일차고 저리 차버린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토, 국민, 그다음에 뭐 주권이 있다지만 이 주권마저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북한은요,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입니다. 전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상한 방향을 끌고 간다? 이건 아닌 것이죠. 게다가 뭐냐면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 경제, 자꾸 제가 오늘 주제를 넣었다가 뺐었는데, 네. 이 나라 경제 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 위기를 위기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위기가 안 해요.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한테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보니까 D 또는 F입니다. C도 안 나와요. C도 몇 명 안 나옵니다. D 또는 F의 점수를 받은 이 정권이 자기들은 경제 위기 아니다. 경제 위기라고 보수 언론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든 게 보수 탓이, 보수 언론 탓이에요. 보수 언론이 자꾸 경제 위기 하니까 사람들이 뭐 위축되고 위기는 위기를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뭐가 잘못됐다.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주 50시간이 잘못됐다. 기업인들의 기업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잘못됐다. 그럼 이걸 잘못된 걸 분석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책 기조 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듯이 위기를 위기로 부를 수 없는, 부르지 않는 이 정권이 문제가 이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딱 어떻게 규정하냐면 한마디로 대한민국 모독 정권이다.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역사를 모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치를 모독했습니다. 또한 땀으로 쌓은 우리 경제, 우리 시장을 모독했습니다. 마치 시장 경제는 지금 완전히 좌파 쪽으로 가장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시장에다가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우리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거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종의 살인 본능이라든가 살인 욕구를 가진 정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다가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해체, 대한민국 철거. 이게 문재인 정권의 목표인 겁니다. 즉 그 옛날에 이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 해방 전국에서 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남로당하고 김일성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 조선을 만들고 싶었는데 공산 정부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즉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단독 정부를 위한 선거를 하자고 해갖고 그게 뒤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부르르 떨면서 증오합니다. 바로 이런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인 겁니다. 우리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정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정권 핵심부 저 문재인 대통령 머리를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어서 100% 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정권 핵심부의 분위기는 과거 사회주의를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사고 틀을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방 이후에 일제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 일제 친일파들이 빌부터 먹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물론 그건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재벌이 되고 군부 독재가 네. 되고 또 군부 독재들이 서로 그런 짝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 망쳐놨다. 북한은 일제 청산해가지고 저렇게 촥 국가의 정통성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정통성이 훨씬 낫다. 이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는 생각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친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해방 이른바 광복된 지 저는 그걸 승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본을 물리치고 한반도 쫓아낸 지 네. 쫓아내 김구 선생이 와서 물리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 큰 틀을 우리 설명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8.15를 광복제로 쓴 나라는 일본 우리하고 대만밖에 없습니다. 다 승전이라고 그럽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일본하고 뭐 한 것도 없어요. 승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만 이야기 광복제로 하는데 저는 이 표현부터 제가 진짜 그런 권한이 있다면 좀 바꾸고 싶어요. 일본한테 전쟁에서 승전한 거지 왜 우리나라 광복군이 일본에서 참전선을 하고 전쟁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전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친일반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승전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저런 이야기 안 해요. 승전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의식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피해의식에 똘똘 뭉친 사람들 지금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떤 소국보다도 인지도가 없었던 이 대한민국을 그분이 외교적인 탁월한 능력으로 미국을 상대해 가면서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 남을 그 거저대의 그 북한포로 다 석방한 거라든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정말 남한 단독 선거만이라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은요 우리 지금 다 공산 치하에서요 김정은이 막 꽃을 흔들면서 막 발광하는 막 그런 그 기쁨조 이런 거 됐을 겁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빼짝 말라갖고 좀비처럼 살았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보다는 저는 공이 커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초를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뭐 마오쩌둥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도 등소평이 뭐 공칠 과산이라는 이야기 하듯이 네. 과는 있기 마련입니다. 뭐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네. 대통령 독재한 건 맞습니다. 전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어요. 단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 50년대 전 세계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서 독재자 아닌 나라는 독재를 하지 않았던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네. 있는 거죠. 60년대 전 세계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군부 독재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만 예외적으로 50년대부터 뭐 민주화를 하고 유럽처럼 영국처럼 민주화를 할 수 있었을까? 글쎄. 그건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발전 단계,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라는 것은 정치 발전 단계에서 항상 하는 딜레마예요. 처음부터 GDP 100달러도 안 된 나라가 민주주의 하면 좋죠. 그냥 가능할까요? 라는 우리는 의문점을 던져보면서 어찌됐든 좋아. 이승만 대통령 독재했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저 그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적인 해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틀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왜? 미국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서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미군을 참전시키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하고 한미 방어조약을 만드는 이건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그건 국제관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이른바 토지 분배 부분은 전 세계 어디도 사회주의국가를 제하고는 하지 못한 강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른바 토지를 가지고 못했던 소장농들이 자기 논 5마지기 10마지기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럼 자식 교육시킬 수 있어. 그래서 자식 교육을 시킨 게 어느 우리가 전역 우리 누님이나 전학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없던 일을 해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피땀을 일하고 자식들 교육해서 우골탑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짝으로 무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을 막았다는 것. 요것 때문에 큰 죄악이 된 거죠. 가장 큰 죄악이 겁니다.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을 막아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이라고 그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막았기 때문에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식은 미친 짓이다님이 올려주신 대로 이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북한 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응?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한번 갔다 와서도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계속 이렇게 이 막 그 찬양은 하면서도 지 아들 딸들은 다 미국으로 보내요. 그 강정구라는 그 교수, 네. 이 동국대 교수, 거기 김일성한테 이렇게 헌화를 하면서도 안식년은 미국에 가고 애들은 다 미국 유학시키고요. 북한 가서 안식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니 그러는 문재인 대통령도 보세요. 아들, 딸 하나는 영국에 가 있고 하나는 태국인지 뭐 말레이시아에 가 있고 이거 정말 사이코 아닙니까? 이왕이면 북한에 보내야지 북한에 안 그래요? 네. 북한에 가서 제대로 인권 운동도 하고 아빠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더 이상은 얘기 못 한다. 그러니까 너희 인권 운동 좀 북한에 가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해라. 이래야지 앞뒤가 맞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황석연 씨 애들이 북한에서 학교 다니다 왔어요.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 거기 생각이 드네요. 이혼해갖고 그 애들이 미국 갔다는 얘기가 미국 있어요. 가서 결국 북한 같이 미국 갑니까? 네, 그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골치 아프겠네요. 김명수하고 난 애들 다 미국에 갔잖아요. 다 김명수가 미국에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홍아무개라고 또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대 출신이에요, 둘 다. 근데 그분도 화가인가 그랬는데 그 애들 다 아마 미국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건 정확하긴 모르는데 미국 쪽입니다, 무조건. 네. 자, 그렇게 욕하면서 자 미국 뭐 임종석 실장에도 뭐 미국에 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을 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정권은 진짜 문화 대혁명 정권이다.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앞세운 또 홍위병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는데 제가 결론 한번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2년 철저한 친미다. 응? 속은. 겉으로는 반미 반일 하지만 애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이번에 보세요. 임종석이 그렇게 반미를 외치고 그랬는데 임종석이 딸도 시카고 예술대학 비싼데 그다음에 비싸겠죠. 또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퍼슨스. 근데 이 파슨스라는 데는요. 이 FIT라고 또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예술 아트 스쿨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규 대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술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네. 근데 파슨스는요, FIT하고 달리 펄슨스는요, 돈을 그냥 펄슨스 맨날 패스해야 돼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애들은 펄슨스를 보냈는지. 근데 이게 바로 종북 좌파들의 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속내요. 그러니까 최고의 친미 정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진 않아요. 왜? 이불은 반미지만 자식 새끼들은 다 미국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박원순 아들 영국에. 자, 이거 좀 내려봐 주세요. 몇 분이 좀 참여하고 계신지 보게요. 지금 아무튼 이 정권 2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10일 정권 출범 2년이지요. 그러나 좀 많은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 다이어트, 밥맛 떨어지게 하는 정말 대한민국 전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한 것은 이게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나 살기 힘들었잖아요. 6.25 때 나 도망가려고 하고 소집문제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아이고야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한 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좌파들이 보수 정권을 이렇게 욕하지만 보수 정권 하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슬로건에 한국대에서 내 슬로건을 제가 좀 말해주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서 보수 정권, 지난 정권 때보다 살림이 편해졌습니까? 지난 정권 때보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게 정답, 이 질문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다 불편합니다. 살림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놓고 혁명정부 청산하자 대한민국 2년은 이걸로 지난 정권보다 살림이 펴지었습니까?
지난 정권보다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2년 동안 마음 불편해지고 살림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권의 평가는 2년은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뻔뻔하다 막 이런 분들이 막 그러시는데 좀 뻔뻔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달래님께서 이 슈퍼챗 하는 거를 몰라서 한참 쭈물락거렸더니 되신다고.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요즘 지금, 일이 없어서 예. 작은 돈 보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유, 안 보내셔도 돼요. 진짜 안 진짜 보내셔도 그냥 저희는, 마음으로만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네, 광고 네. 이렇게 그냥 주위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야 안전빵빵 있는 거 재밌더라. 한번 봐라. 이러시면 저희들은 정말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드립니다.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지들은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촛불을 그냥 확 불어서 꺼트려야 됩니다. 촛불을 꺼트렸다. 그래서 이 정권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내년 말하자면은 4월 총선 그날이 촛불 정부라고 나대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네.